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리키는 우리 아이 첫연산 12번째 시간, 나눗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눗셈의 개념, 몇 번 뺄 수 있니까지 유도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곱셈으로 연결되는가, 몇 번 더해졌니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뜻이 더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분수 개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매우 중요하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에게 인지시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몇 번 뺄 수 있니? 똑같이 나눠 가지면,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은 몇 개 가지니?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분수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리키지만, 이제 분수 개념으로 가면 똑같이 나눠 가질 때, 똑같이 나눌 때 그중 하나야 라고 하는 게 나누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분수로 연결되는 건 다음에 분수할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12 나누기 3을 하면, 자, 몇 번 뺄 수 있니? 반드시 물건을 넣고요. 이렇게 그 물건을 너 한 번 빼고 나 한 번 빼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물건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남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그림에서는 이게 그림으로 제외하는 건 사실적으로 굉장히 인지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때 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넣고 없애는 걸 하시면 몇 번 없앴지? 라고 하면서 몇 번 뺄 수 있니가 완전히 인지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 자, 곱하기를 가리키실 때는 물건을 하나, 둘, 세 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자꾸만 생기는 개념으로 가리키셔야 되고요. 더해 가서 숫자가 커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얘가 점점 늘어나. 3을 4번 더하면 12개야. 근데 12개를 3개씩 몇 번 뺄 수 있니?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그럼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고, 네 번 빼니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건 그림으로 할 때는 또 좀 이렇게, 왜냐면 이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몇 번 뺐는지 아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지워버리면 또 그거가 금세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는 뭐 이렇게 붙이기가 자석 칠판이 아니어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주시고요. 실제 물건으로 연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번 뺄 수 있다? 4번 뺄 수 있다. 근데 매번 빼기 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너 봐봐. 54 나누기 6을 하면, 그치?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이렇게 해서 곱셈으로 연결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까지 오셔야 돼요. 54에서 6을 빼고 또 6을 빼고 또 6을 빼고 또 6을 빼고 또 6을 빼고 6번을, 한 번은 정말 주구장창 하셔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 0이 된다는 것. 바로 9번. 그럼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6을 두 번 더하면 12. 6을 세 번 더하면 18. 6을 네 번 더하면 24. 5번 하면 30, 36, 42, 48, 54. 그러니까 6을 계속 너가 더해가면, 그쵸? 9구단으로 계산해서 54에 가까운 수까지만 몇 번 뺄 수 있는지 너가 계산할 수 있겠네? 하면 아이가, 그래, 할 수 있네. 6단 외우면 되겠네. 근데 아이가 54 같은 큰 수인데 6일은 6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숫자가 크잖아.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한번 세볼까? 아니면 6, 5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그 계산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그치? 60은 60, 6, 9, 54. 6이 9번 더해지면 54니까 몇 번 뺄 수 있어? 9번 뺄 수 있네. 그래서 답은 9네. 맞아?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6 곱하기 9는 54. 그래서 9구단으로 연결했네. 그치?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한번 연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눗셈 개념으로 들어가셨다가 한꺼번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은 몇 개니? 라고 다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몇 번 뺄 수 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몇 번 들어가니라고 너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 개념,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 몇 개 가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개를 3명이서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은 몇 개?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시면 12개를 3명이 나눠 가질 때, 이게 바로 12 나누기 3을 문제로 만든 거야. 똑같이 나눠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나누기야. 그치? 그럼 12개가 있는데 지금 너랑 나, 엄마, 아빠 이렇게 앉아서 12개를 바둑알 같은 걸로 나눠 가지시면 되죠. 너 하나, 나 하나,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그래서 몇 개씩 나눠 갖게 된다? 4개씩 나눠 가게 된다. 그럴 때 너한테 오는 거가 몇 개야? 4개네.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4개네? 조그맣까 답하고 어때? 똑같이 몇 번 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풀어도 답은 똑같아. 자, 3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질 수 있니? 그러면 똑같이 나눠 가져도 결과적으로 요 답은 똑같다라는 개념을 계속 연결하시고요. 그럴 때 나한테 오는 양, 요것을 우리는 목이라는 단어로 말해. 조그마가 몇 번 뺄 수 있느니 할 때 이것을 목으로 설명하면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가질 때 내 목이 얼마고 엄마 목이 몇 개고 아빠 목이 몇 개야 라고 가리키면 목이라는 개념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목은 내 거, 한 사람이 가지는 양을 목이라고 해. 그럴 때 기역, 시옷 이렇게 받침까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새는 손으로 글씨를 안 쓰기 때문에 이 받침이나 이런 글씨가 굉장히 낯설하거든요. 꼭 연필 잡고 꼭 써보도록. 목이야, 얘가. 4개네. 이렇게 해도 나누기야. 똑같이 나눠 가질 때 나한테 돌아오는 양, 나 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양, 요 표현도 나누기야. 그쵸? 그래서 이 12개는 나누어지는 수라 불러. 얘는 뭐라고 한다? 나누어지는 수. 그치? 얘는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얘는 목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그러면 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조그마가 몇 번 뺄 수 있니랑 같아. 그 다음에 9구단 했잖아. 그러면 3, 4, 12 4개씩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분명히 9구단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 조그마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얘랑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3, 4, 12 해서 3 곱하기 4는 12 했잖아. 3은 무슨 수였어? 나누는 수. 그 다음에 4는 뭐였어? 목. 했더니 뭐가 나왔어? 나누어지는 수. 우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가 이 나누기를 다시 곱셈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된대. 미안해 라고 하시고 13개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13개를 얼른 그리시고 여기 2, 4, 6, 8, 10, 12개니까 여기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 13개로 바꿀게요. 13개. 자, 그러면 3개씩 나눠 가지면 여기 하나,
세 번 몇 번 뺄 수 있니로 다시 갈게요. 셋, 넷. 여기 하나 남네? 그러면 점점점 1. 그리고 얘는 세 번, 네 번 빼고 여기 하나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라 불러.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년서부터는 계속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올해 안 나와도 내년에 나오고 내후년에 나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쓰는 개념인데 이왕이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 13개를 3개로 나누면 3번을 몇 번 뺄 수 있어? 4번 빼고 하나 남아. 그치? 그래서 너가 외울 때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3, 5, 15, 15개는 못 빼. 그러니까 13개에서 몇 개까지 뺄 수 있어? 12개까지 뺄 수 있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야? 남아도 돼. 그치? 구구단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네가 생각해야 돼. 이 나누어지는 수보다는 뭐 해야 돼? 그 답이 적어야 돼. 그렇게 자꾸만 유도하셔서 요식을 만들어내는 걸 연습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면 더하기 나머지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일부러 다 글로 쓴 게 뭐냐면 요 는을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뭐라고? 요 는자가 보이면 수학식에서는 뭐라고 쓴다? 요거를 는이라고 하는데 이걸 등호라고 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요 표시를 써야 돼. 똑같다라는 뜻이야. 나누어지는 수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요 등호라고 읽지 않고 는이라고 읽어. 나누어지는 수를 여기다 쓰는 거야. 나누어지는 수는 여기서 나누어지는 수는 얼마야? 13. 그치? 그러면 나누는 수는 3이고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3, 4, 12 더하기 2라면 13 맞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식을 써놓으시고요. 요거를 보여주시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연습시키셔서 요 말을 우선 외우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러 차례 한 10번이고 반복하시면 아이가 외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수라고? 제일 큰 수가 나누어지는 수지.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랑 목이랑 곱해야 돼. 3, 4, 12. 거기다가 그럼 몇 개가 모자라? 하나 남네.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해. 근데 나머지가 없어. 자, 다시 한번 12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될까? 목이 4잖아.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곱셈식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그쵸? 개념. 자, 요 두 번째 개념을 가리켜서 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정착시키시고요. 그래서 나한테 몇 개 돌아오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까지 열심히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얘는 나누어지는 수고, 얘는 나누는 수고, 얘는 목이고, 얘는 나머지라고 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자,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목에 나머지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시키면 돼요. 나누어진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해서 얘는 나누어지는 거라고 하고 얘는 나누는 수라고 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연습시키셔서 요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아니면 요 수를 나누어진다라고 그냥 외우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말은 이 개념 속에서 아이가 익히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렵다고 말을 미루시면 안 돼요. 제가 보통은 어려운 단계는 어떻게든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개념, 특히 말로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글로 된 문제를 읽을 때 이것이 이렇게 식으로 고쳐지는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애가 못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하시면 아이가 어느 순간은 그 문제는 그렇게 푸나보다라고 인지하고 그 똑같이 식으로 만드는 그 글로 된 것을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제가 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문제 하나를 두고 그 문제에서 우리 아이가 헤맸던 부분이 어딘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식으로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가르쳐 드리긴 할 텐데 그 전에 요것을 인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쓴다.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 나머지가 없으면 없어도 된다. 이것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 뭐 등등등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하거든요. 반드시 인지시키시고 외우시게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그 문제 하나를 분석해 보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글로 된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르칠 것인가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